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권력 설계 이론과 인간관계 리더십이라는 그래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게 관계에서의 리더십, 특히 왜 남성이 여성을 이끌어야 할 때 좀 어려워하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좀 주도적으로 관계를 못 이끌고 상대방 눈치를 보게 될까?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론이 뭘 말하는지, 리더십이 왜 없는 건지, 또 진짜 리더십은 그럼 뭐라는 건지 그 핵심 주장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인간관계나 상호작용의 원리를 권력 설계라는 틀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상당히 좀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리더십 스킬 이런 거랑은 좀 접근이 다르죠. 특히 리드한다는 개념을요, 단순히 뭘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인 힘하고 연결 짓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시작부터 딱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리드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현상.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주변에서 보셨거나 아니면 나도 좀 그런가 하고 뜨끔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이론의 진단이 상당히 날카로워요. 그 원인이 기술 부족 이런 게 아니라 딱 잘라서 자기 확신과 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본래 자기 확신과 철학이 없는 사람은 늘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산다. 어떠세요? 이게 핵심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단단한 기준 같은 게 없으니까 자꾸 외부 반응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지적이 뭐냐면요. 정작 본인들은 이걸 배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나는 상대방 존중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 글은 그게 아니라고 딱 싶어요. 그건 뭐랄까, 진정한 배려라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제대로 말하고 그걸 밀고 나갈 의견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어도 그럴 용기가 부족한 거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꽤 도발적이죠. 네,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배려라는 말 뒤에 숨은 어떤 확신의 부재를 꼬집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 확신 부족이 왜 리더십 부재, 그러니까 관계를 주도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글이 제시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인간 본성이요? 네, 이 글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존재라고 봐요. 완벽하지 않고 늘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완벽하게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게 전제인 겁니다. 불안정한 존재다. 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논리적 연결이 나와요. 인간이 이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진 존재한테 본능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어떤 불안정함, 이걸 채워줄 수 있는 단단함, 명확함 같은 걸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와, 그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냥 약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불안정함 때문에 오히려 더 확실한 걸 찾아 기댄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게 관계에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기대게 되거나 심지어는 이끌리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이 글의 시각에서 보면 리더십이라는 건 관계 안에서 생기는 이 확신의 차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영향력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더 단단한 확신을 가졌느냐가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결정한다. 이런 맥락이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확신을 찾는다는 거. 참 인상적이네요. 그럼 이 글이 말하는 진짜 리드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단순히 이거 합시다, 저기로 가자, 이런 지시랑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도 명확히 구분하는데요. 리더를 어떤 특정 행동을 시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상황과 분위기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아, 주도권. 네. 예를 들면 대화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좀 이끈다거나 같이 있을 때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 상황에서 딱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힘 같은 거요. 단순히 목소리 크다고 리더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데 이런 주도권은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행동, 예를 들어 일부러 강한 척하거나 고집 부리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힘, 아까 얘기했던 자기 확신이나 철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서 외부로 발현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아, 내면의 단단함이 자연스럽게 영향력으로 이어진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의 본질을 놓치고 헤맨다고 글은 지적해요. 이런 구절도 있어요. 사람들은 리드라는 것에 대하여 늘 피상적인 행동 수준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하니 평생을 헤매게 되는 것.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리더의 행동만 따라하려고 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그렇죠. 내적인 힘이 없는데 흉내만 내서는 의미가 없거나 심지어 어색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저 사람 진짜 리더십 있다 싶은 사람 떠올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특정 행동 하나하나보다는 뭐랄까 그 행동 너머에 느껴지는 일관된 태도나 단단함, 이 글에서 말하는 내적인 힘이나 확신 같은 거에 더 인상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피상적 행동 모방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 글은 드디어 자신들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해답으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진실과 진리는 바로 권력 설계 이론에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해요. 권력 설계 이론. 단순한 감정 교류를 넘어서 관계 안에 존재하는 미묘한 힘의 역학,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권력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 상태나 외부 행동을 의식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익힙니다. 아마 관계를 좀 더 주체적으로,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려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는 이 이론의 1단계로 흐름 감지라는 것을 시적점으로 제시합니다. 흐름 감지요? 네, 관계 속의 어떤 미묘한 분위기 변화나 상대방의 감정 상태 혹은 둘 사이의 힘의 균형 같은 보이지 않는 흐름을 민감하게 포착하는 능력,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감각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는 이 흐름 감지에 대한 내용을 해당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 반드시 볼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먼저 관계의 미묘한 흐름을 읽는 것, 이게 이 이론의 출발점이군요. 피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감각, 인식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아까 말한 내적인 힘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연결고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글의 논리를 쭉 따라가 보면 관계 속 흐름을 제대로 감지하고 이걸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 즉 자기 확신과 철학을 단단하게 세우면 이게 내적인 힘, 이것이 자연스럽게 외부 상황에 대한 주도권, 즉 리드로 발현된다는 구조인 거죠. 이게 이 글이 제시하는 권력 설계 이론의 핵심적인 얼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권력 설계 이론과 인간관계 리더십 발췌 내용,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관계에서 주도권을 못 잡고 눈치 보는 현상, 이거는 단순한 성격이나 배려심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 확신과 철학이라는 내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네, 그게 첫 번째였죠. 둘째, 인간은 본래 불안정한 존재라서 자신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이끌리고 의지하게 된다는 설명이 있었고요. 셋째, 진정한 리드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 지시가 아니라 상황과 분위기를 주도하는 힘이고 이건 겉모습이 아니라 단단한 내적인 힘에서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네, 내적인 힘이 중요하다. 그리고 넷째, 이 글은 이런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으로 권력 설계 이론을 제시하고 그 시적점으로 관계의 미묘한 흐름을 감지하는 단계를 제안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관계 리더십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다루지만 그걸 개인의 내적인 힘, 확신, 철학 같은 아주 근본적인 내면 상태와 연결지어서 설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뭐랄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how to 이전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who am I를 먼저 묻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Who am I? 의미심장하네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글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 내적인 힘 혹은 확신이라는 게 과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신감이나 자존감과는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그 내적인 상태가 실제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더듬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성찰의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냉철함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에게는 이 내적인 힘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